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수능 국어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은 과목이 여러 개인데 국어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왜 어려운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는 과목입니다. 영어나 수학에 비해 그 과목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 자꾸 틀리거든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수능 국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수능 국어를 독서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어려서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시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수능 국어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과거에 많이 읽은 걸 수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독서를 많이 해도 수능 국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어려서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좋아한다 이야기하면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수능 국어 시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도 문학이 등장합니다. 한국 문학이 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보통 문학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 한국 문학 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소설보다는 근대 작품들, 좀 오래된 작품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 경험과 시험에 나오는 문학 작품이 일치하지가 않죠.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수능 국어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은 문학이 아니라 바로 비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문학이라는 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독서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특정 과목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경제나 철학, 과학이나 기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낯선 제시문,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읽었을 때 독해도 잘 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 이런 비문학 주제와 관련된 독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한다 혹은 문학만 자주 읽는다 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본인이 이제 늘 읽고 있던 문학 제시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문학 제시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많이 읽는 게 과연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많이 읽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정확히 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면 뜻을 이해하며 읽는 습관을 가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수능 시험에 아주 어렵기로 악명 높은 문제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그 번호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3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만유 인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근데 실제로 내용은 철학적인 관점까지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모두 어려워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18%입니다. 10명 중 8명이 답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 문제를 읽거나 풀었던 학생들에게 이제 경험을 물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그걸 왜 문제를 못 풀었는가 따져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곤 했는데, 즉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을 많이 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들은 사실 많은 시간을 주더라도 이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읽는 경험들, 즉 정보를 짧은 시간에 많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글의 정확한 의도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전문 용어나 지식을 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나 그때 새롭게 다 이해해서 100% 이해했느냐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그 글의 취지와
큰 핵심과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풀지 못했던 건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즉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주어도 그 주어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확히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중에 편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과학 책들을 좋아하고 정보나 지식 다루는 책들을 좋아하고, 반대로 문과적인 성향의 친구들은 역사 아니면은 이렇게 문학적인 소설 같은 내용들 보통 좋아하곤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 독서 습관을 가진 채 독서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수능 국어는 이 문학과 비문학의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출제될 뿐 아니라 형식이 달라요.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편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예를 들면 정보 위주의 책들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러티브를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내러티브만 너무 좋아하는 경우에는 정보 위주의 글들을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주제뿐 아니라 글의 형식도 다양하게 편식하지 말고 여러 형태의 글들을 읽고 경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설명되어지기보다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또 심지어는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지만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많이 읽는 게 일단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뒤늦게 내가 그럼 왜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수능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수능 국어의 특징도 이해해보고 또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되는 독서 습관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